갑자기 GOP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 헬기. 모든 병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헬기에서 내린 77세 노인, 검은 베레모를 쓴 채 당당히 걸어온다. 내 손녀가 여기서 쓰러졌다지요.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는다. 중대장이 무릎을 꿇고 사단장조차 선배님. 의라며 떤다. 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모든 간부들이 벌벌 떨까? 헬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내리면 안 될 사람이 내렸다. 말도 안 되게 아니, 저분이 왜 여기 있어? 아직 살아 있었던 거야?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그대로 기절했다. 지금 전 부대장이 무릎 꿇은 거 나만 본 거 아니지? 새벽 5시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얀 눈발이 휘날리는 설산 훈련소에서 이하은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0살의 여군 신병, 입소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거친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야, 이하은, 빨리 안 일어나냐? 고참 병장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군복을 입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녀에게는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신념이 전부였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눈을 부라려?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 옆자리 고참이 하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눈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명령 안 들려? 이건 단체 생활이야. 표정 관리 좀 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신병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고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력 단련을 하는 도중 하은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곧바로 얼차려가 떨어졌습니다. 이하은, 팔굽혀펴기 20개 더. 네, 분대장님. 하은은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지만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고참들에게는 더 거슬렸나 봅니다. 야, 표정이 싸가지가 없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 없습니다. 목소리도 시원치 않고 다시 불만 없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지만 고참들은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은은 저녁까지 각종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나서야 하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머리 아래로 지친 표정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참자.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누구도 탓하지 말자. 하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녀에게 군대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머니조차 반대했던 입대였지만 하은은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하은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언제쯤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은은 지금까지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매주 집에 안부 편지를 보내는데 하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 2시쯤 하은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버텨보자. 하은의 힘든 군 생활 초기 모습과 그녀의 강한 의지를 그려봤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날, GOP 부대에는 혹독한 설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산악 행군에 나서야 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10km 행군입니다. 나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훈련 교관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은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대열에 섰습니다. 어젯밤 화장실에서 혼자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하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얼차려를 받다가 잘못 디딘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은, 뭐하냐, 빨리 따라와. 앞서가던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어졌고 바람도 매서워졌습니다. 하은의 발목은 이미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뒤처지면 또 다른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하은아. 얼굴이 왜 그래? 같은 분대 동기인 한대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알아챈 겁니다. 한대영은 유일하게 하은에게 말을 거는 동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이제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에도 하은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그녀는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하은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실에 가겠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나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은은 평소보다 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아침 점호에 나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리걸음 훈련입니다.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했습니다. 오리걸음은 하체 근력을 기르는 훈련이었지만 하은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작. 하은은 다른 동기들과 함께 오리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 2발 내디딜 때마다 발목에서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하은, 왜 그렇게 느려? 분대장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하은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하은이 얼음이 언 운동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입니다. 주변 동기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하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병 어디 있어? 한대영이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의무병이 달려와 하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의무실로 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김석훈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에는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뭔 소동이야? 중대장님, 이하은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고? 그냥 탈진 아니야? 김 중대장은 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순 탈진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중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의무병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은 의무실로 옮겨졌고 동기들은 입단속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대영은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은이 혼자 화장실에서 울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그였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달리 그만은 하은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대영은 몰래 기무실에 들어가서 하은의 개인 신상 파일을 뒤졌습니다. 긴급 연락처 안에 적힌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마이너스 이정팔. 외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네. 연락해볼까? 한대영은 망설였습니다. 중대장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하은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쓰러지는 장면과 한대영이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하려는 결심을 그려봤습니다. 한대영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려던 그 순간 기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을 위해서라도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대영은 몰래 부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하은의 외할아버지이신가요? 하은이를 아시는 분이군요. 무슨 일인가요? 한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이 쓰러진 일, 부대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자신이 본 하은의 고통스러운 모습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한대영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의무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은 초진 기록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양심상 괴로워했습니다. 하은의 상태는 단순 탈진이 아니었습니다. 발목 골절과 과로,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GOP 상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 날개 소리였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인데. 우리 부대 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검은색 군용 수송 헬기 한 대가 GOP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상황실에 확인해봐. 사단에서 보낸 헬기냐? 아닙니다. 사단 쪽에서는 파견한 헬기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헬기가 GOP 영공에 무단 침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보까지 울릴 뻔했지만 그때 헬기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특전사 예비역 이정팔입니다.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관제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전사 예비역이라니, 그것도 이정팔이라는 이름을 듣자 나이든 간부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이정팔이? 설마 전설의 그분이? 김석훈 중대장도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정팔이라는 이름은 특전사에서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90년대 말 군수 비리를 폭로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검정색 베레모를 쓰고 옛 특전사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이정팔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노인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석훈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팔은 그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죠. 내 손녀가 여기서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이 설산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김중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녀라고 하셨습니까? 이여은 말입니다. 제 외손녀죠. 이정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괴롭혔던, 그들이 무시했던 그 신병 여군이 바로 전설적인 특전사 지휘관의 손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대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무실이 어디입니까? 이정팔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707 부대를 이끌었던 그 카리스마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쪽입니다. 김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단순 탈진으로 처리하려 했던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팔은 의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간부들이 바삐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앞서가지는 못했습니다.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정팔의 등장과 그가 하은의 외할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이정팔이 의무실로 향하는 동안 부대 전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부사관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707 부대를 이끌며 수많은 전설을 남긴 인물, 그리고 90년대 말 군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린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정팔, 정말 그분이 맞나? 살아계셨구나. 간부들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이정팔은 단순한 예비역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었고 은퇴 후에는 실종설까지 돌았던 미스터리한 존재였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리자 이정팔은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외손녀의 모습에 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 탈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정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무병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 탈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은 실제 진단과 기록이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진단은 무엇입니까? 의무병은 김중대장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정팔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목 골절과 극심한 탈수, 그리고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팔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김중대장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폐하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대장님,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이정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의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GOP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 정소연이 급히 나타난 것입니다. 60대의 여성 장성으로 그녀 역시 이정팔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민간인일까요? 이정팔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소연과 마주쳤습니다. 명예 전역장이지만 작전권 해제는 내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소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정팔이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했습니다. 특전사 지휘관으로서 그의 작전권은 명시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정팔은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하은의 실제 의무 기록과 휴대폰 통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대영이라는 병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상당히 용기 있는 친구입니다. 김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대영이 외부에 알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하은의 의무 기록입니다. 부대에서 조작하려 했던 모든 문건들 말입니다. 이정팔이 문서들을 펼쳐 보이자 정소연과 김중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 진단서와 조작된 기록, 그리고 은폐 지시가 담긴 내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봐왔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으로 약한 자를 짓밟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정팔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폭로했던 군부 비리와 똑같은 일이 자신의 손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단장님, 당신도 과거에 제부하였죠. 정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팔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이정팔 휘하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때 배운 것이 이런 겁니까? 약한 병사를 보호하는 것이 지휘관의 의무라고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정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이정팔에게서 배운 군인 정신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모든 병력을 집합시키십시오. 이정팔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요청에 가까웠지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그러시면 제가 직접 이 부대원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군기이고 무엇이 폭력인지 말입니다. 30분 후 GOP 부대의 모든 병력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이정팔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대영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화를 건 그 사람이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하은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군기란 무엇입니까? 이정팔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GOP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정팔이 진실을 폭로하고 부대 전체 앞에서 연설하려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운동장에 집합한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이정팔은 침묵으로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군기란 무엇입니까? 이정팔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군기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정팔은 김석훈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중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 중대장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하은 병사의 진단서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 탈진으로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김 중대장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하라고. 상부에서요? 이정팔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하은의 실제 의무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목 골절, 극심한 탈수, 과로로 인한 쇼크. 이것이 단순 탈진입니까? 문서를 본 김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팔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정팔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은에 대한 얼차려, 기록과 괴롭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은 병사가 왜 이렇게 많은 얼차려를 받았습니까? 표정이 싸가지 없다고요? 군기가 빠졌다고요? 김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중대장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본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이정팔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럼 위에서 시키면 무고한 병사를 괴롭혀도 됩니까? 거짓 진단서를 써도 됩니까? 김중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초진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받은 의무병이 도망쳤습니다. 운동장이 술렁였습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이정팔입니다. 예,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기무사에 신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정팔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군대입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까? 한대영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하은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대영의 고백에 다른 병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하은이 발목을 다쳤는데도 계속 훈련하는 모습을. 얼차려가 너무 심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이정팔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정팔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결과였습니다. 기무사입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에서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김중대장과 도망친 의무병을 찾던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 정소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정팔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일은 제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정팔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과거의 정의나 인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폐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 부대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은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정팔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용기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진짜 군기란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운동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대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한 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은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대장이 무릎을 꿇고 기무사가 개입하는 긴박한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지 2시간 후 이정팔은 조용히 의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정팔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 하은아. 이정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이정팔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의 어머니, 자신의 딸이었던 이미영이 같은 부대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던 그때 말입니다. 당시 이미영은 여군 간부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 속에서 온갖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정팔은 딸의 고통을 알면서도 군인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방관했었습니다. 결국 이미영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군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정팔은 그때의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딸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문득 하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팔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하은아, 의식이 돌아왔니? 하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이정팔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며칠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이정팔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정팔이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무실이다. 내가 쓰러져서. 아, 맞다. 하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오리걸음 훈련 중에 쓰러진 것, 그 전까지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동기가. 한대영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더구나. 하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한대영이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대영이요? 용기 있는 친구야.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지. 하은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문제 일으킨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까지 오시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 내가 아니야. 이정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엄마도 이 부대에서 쓰러졌었지. 그때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하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30년 전에 말이야. 나는 그때 군인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딸을 방관했었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 이정팔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그 말을 들은 하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할아버지. 하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팔은 하은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하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한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하은아, 깨어났구나. 한대영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한대영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팔이 한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무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정팔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전국에 알려질 것이고 군대 전체가 바뀌게 될 거야. 하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강해지는 방법을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내 동기 한대영처럼 말이지. 하은은 한대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깨어나고 할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재회, 그리고 과거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하은이 깨어난 지 사흘 후, 이정팔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GOP 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기무사를 통해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팔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해. 이정팔은 혼자 중얼거리며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이정팔의 과거 경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정팔이라는 이름은 이미 전설이었고 그가 30년 만에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뉴스거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예비역 이정팔입니다. 이정팔이 단상에 서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외손녀 이하은 병사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정팔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은의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폭로했던 군부비리 문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군수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신병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은폐였습니다. 기자들이 바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랬고, 이제는 제 손녀까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정팔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시기라면 그건 썩은 힘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군대 내 성차별과 신병 괴롭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전사 예비역이신 당신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정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 제 손녀는 지금도 의무실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있어야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의 대답에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군대는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든 권력자의 자녀든 똑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회견이 끝난 후 이정팔의 발언은 즉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섰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군대 정말 바뀌어야 해.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팔의 회견을 본 전역 장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과거 이정팔과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이정팔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도 함께하겠다.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의 지지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군 출신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내 성차별과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정팔의 요구는 정당하다.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예비역 장교들이 지지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국방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정팔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GOP 부대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석훈 중대장은 구속되었고 관련된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소연 사단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대영은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바뀌는구나. 그는 의무실에 있는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뉴스 봤어?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 하은은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이게 끝이 아니야. 국회에서도 조사한다고 하고 전국의 예비역들이 지지하고 있어.
하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신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군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겠지?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바꿔놓으실 테니까. 그날 저녁 이정팔의 기자회견은 모든 방송국의 메인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팔의 충격적인 기자회견과 전국적인 반향을 그려봤습니다. 이정팔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GOP 부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석훈 전 중대장은 직권 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소연 전 사단장도 감독 책임을 지고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도적 개선이었습니다. 군대 내 성차별 신고센터가 신설되었고 신병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은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제안한 교관 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어?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게? 한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하은과 함께 교관 후보생 과정에 지원해서 함께 선발되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질 거야. 하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력한 신병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부대는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녀 구분 없는 동등한 대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미래의 교관이 될 분들입니다. 교육 담당 대령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교육과정 중에 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군대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기들은 하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관 과정을 마친 후 하은은 여군 신병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교육날 기초훈련장에는 수십 명의 여군 신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워하는 눈빛, 불안해하는 표정들이 예전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관 이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었으니까요. 신병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군대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군대를 바꾸도록 하세요. 그 말에 신병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교관, 과거와는 다른 군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하은은 훈련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봤지. 정말 훌륭했어.
이정팔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 신병들에게 한 말이 정말 좋았어. 군대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군대를 바꾸라는 말 말이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괜찮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 이정팔은 최근 들어 각종 군 관련 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그의 경험과 지식이 군대 개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서서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신병들이 희망찬 표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내가 키운 제자들이 다시 교관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신병들을 가르칠 때 완성될 거야. 멀리서 한대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도 남군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대영아, 첫 교육 어땠어? 정말 좋았어. 신병들 눈빛이 완전히 달라. 과거와는 정말 다른 군대가 된 것 같아.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팔은 하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잘 가라, 내 손녀. 이제 너는 나보다 더 강하구나. 하은도 할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경례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관이 되었다. 무서워하던 신병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겠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한대영이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군대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군의 용기와 그녀를 지킨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통의 용기 있는 전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77세 할아버지의 눈물과 분노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하은과 이정팔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대영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정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